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애린입니다. 주식을 팔고 떠나라 하는 격언이 있는 5월이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6월 첫 거래 시작이 이제 곧인데요. 5월 달은 돌아보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해는 말이죠. 4월 말부터 이어졌던 하락세가 5월 초까지 보여주긴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반등을 했던 시장이고요. 물론 5월 후미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좀 커졌던 것이 부담이었었죠. 문제는 이런 변동성 확대 국면이 달이 바뀌어도 전혀 잦아들 조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리스 문제가 6월 내내 시장을 괴롭힐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최근 변동성이 약간 커지면서 조정을 급하게 보이고 있는데 중국 A주의 MSCI 편입 가능성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9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면 6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데 때마침 타이밍도 절묘하게 그에 앞서서 우리는 가격 제한법 확대 정책을 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면서 관망하라 하는 얘기가 앞서 일부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 포트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저희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맞아 미국 증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결국 예상대로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또 그리스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6월달 우리 시장 시초가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잠시 후 시가 들고 저는 다시 옵니다. 네, 6월 1일 우리 장 이제 곧 개장합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를 보니까 마이너스 0.7%로 떨어졌고요.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도 한 달 만에 위축 국면, 소비 심리도 6개월 내 최저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나머지 지표들까지 안 좋아지면서 미국 증시는 그리스 우려 속에 마이너스권으로 끝이 났는데 유럽도 사실 2% 중후반, 프랑스, 독일은 꽤나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6월달 첫 시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6월 증시 전반적으로 전략 어떻게 펴면 좋을지도 궁금하실 텐데 도움 말씀 주시고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또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태환 멘토님 오래간만에 함께해 주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예 멘토님이 시가부터 분석해 주실까요? 예. 오늘 시가는 크게 나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가가 출발되고 나면 어느 정도 조금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최일이나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그리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ECB 중앙회의가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회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호재와 악재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런 장에서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받을지는 좀 기초를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제를 하나 크게 잡아보자고요. 돈의 방향성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흘러갈 곳이 위험자산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그쪽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올 때 많이 떨어지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고요. 올라갈수록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시가 출발했는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출발해서요. 지금 약 보합권에서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2110선에서 딱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추세적으로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13선에서 약 강보합 수준이죠. 오른 2포인트 가까이 오른 시점에서 출발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방금 2110선을 살짝 무너뜨리고 내려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시가 출발해서 조금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종목 장세적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요. 속보로 나온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역 흑자는 한 63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뭐 내용인즉슨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불황형 흑자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그런 건데요. 수출은 일단 마이너스 15%, 수입은 마이너스 10%, 수출은 지금 역시 우려될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은이 이번 달에 어떤 얘기를 할지 역시 궁금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원화가 또 최근에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금리를 인하까지 할까 이런 얘기도 앞서서 제기된 바 있는데 어쨌거나 무역 수지 나온 것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약세로 출발했다가 지금 약간은 낙폭을 더 벌이면서 2107포인트 정도 가리켜주는 아침인데요. 업종별 흐름은 우리 김명관님이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의 하락폭은 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요. 종합주가지수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하락 업종이 많은 가운데 의약품 업종이 1.8% 상승을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위에 비금속 광물 그리고 화학, 음식료품, 은행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들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가운데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급등을 해주면서 슈넬 생명과학이 12%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녹십자 같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금속 광물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삼광글라스라든지 한국유리 그리고 유니온 이런 종목들이 1%에서 5%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화학업종이 대체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동남합성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주면서 백광산업 그리고 OCI 금호수교 같은 종목들도 소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음식료 업종이 0.25%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승사료라든지 무화, 대상, 하이트 진로 이 같은 종목들도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지수의 상승 흐름은 좀 안 좋지만 종목별의 주가의 상승 흐름은 여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정유화학주 움직임이 좋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이따가 저희가 개별주 특징주 흐름은 돌발 종목 코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개장한 지 한 5분 정도가 돼 가는데요. 코스피는 2100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약간 흐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외국인들 또 기관들 움직임이 현재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짚어주시죠. 예, 일단 코스피 쪽에서의 수급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소폭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4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39억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반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죠.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에서 보면 외국인이 오히려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선물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회치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물에서의 방향성은 위쪽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70계약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선물에서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위쪽으로 잡아놓고 있으나 이번 주에 변동성을 우려해서 현물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은요 결과적으로 현물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물에서는 오히려 대폭 매도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여전히 강한 수급 주체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15억 가까이 되는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방향성적인 부분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상승인데요. 구간적인 방향성에서의 하락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듯한 수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구간 즉 많이 낙폭이 과해졌다. 즉 박스권 하단 부분으로 2100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딱 2100선까지 밀려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분할 매수적 관점 그리고 종목 장세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으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기관은요 결과적으로 지금 눈치 보기로 보여집니다. 기관의 수급 갖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점 매수를 하든 저점 매도를 하든 그런 식의 어떤 계속해서 수급적인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지금 아마 고객들의 수익률보다는 그들의 수수료가 더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100이 막 깨졌음을 알려드립니다. 6월 첫 거래 개장한 지 5분이 막 지난 시점 코스피가 2,100을 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멘토님은 이럴 때 오히려 매수하라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코스닥도 같이 좀 꺾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들어보죠. KB 외환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원달러 환율이 마지노선으로 보셨던 1,112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개법 출발하네요. 네, 오늘 서울 매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5원 30전이 상승한 1,114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는 1,114원 30전과 1,114원 90전 사이에서 좁은 범위에서 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 수준인 1,114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달러 N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은 엔화와 원화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 등 상대 통화에 따라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이처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은 미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와 5월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전분기 또는 전월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최종치는 전월치와 예상치 대비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와 5월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부진한 점을 반영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다른 주요 나라 국채 수익률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그리고 호주 달러 등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러 N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국채 수익률의 차이보다는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최종치가 호조를 보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적인 차이를 더 크게 반영하는 모습이었고요. 124.18엔까지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1결물은 달러 N의 흐름을 추정하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14원 40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시장 거래를 마감했고요. 여교시장 종가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가가 1,112원 위에서 형성된 것은 개장과 함께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현재 분위기를 유지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 4월 29일 1,066원 60전에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추가 상승 시에는 추세선의 상단에 해당하는 1,120원 선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상승하는 과정에서 달러원은 큰 폭의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 6월 흐름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략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6월 FOMC가 매파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이를 반영한 달러의 상승세가 달러 원의 대외적인 상승 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지난 5월에 이어서 6월 역시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수록하면서 원화 약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5월 고용지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인 달러 강세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11원에서 1,116원 사이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선으로 보셨었던 1,112원이 원달러가 지금 뚫리고 있는데 6월 첫 거래일부터 6월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달러는 이미 급한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원달러가 오를지 저도 궁금하네요. 6월 달 계속해서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첫 거래 좀 아쉬운 장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코스피 2,100이 깨져 있는 시점 돌발 종목 알아봅니다. 오늘 참고로 돌발 종목은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많이 나오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었죠. 이미 한올바이오파마는 금요일에 상한가 갔었었는데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 오늘은 점 상한가고요. 피인수 주체니까요. 대웅제약은 역시 급등합니다. SK 쪽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지분 100% 들고 있는 SK 바이오팜이 수면장애 치료 신약과 관련된 미국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죠. 서울경제TV 저희 보도국에서도 보도를 지금 한 바 있는 내용인데요.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이 M&A 소식 먼저 짚어보죠. 네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웅제약이 한울바이오파마를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일단 그 한울바이오파마 아무래도 이제 그 피인수 주체, 그러니까 대웅제약보다는 이제 인수되는 회사가 좀 메리트가 좀 크게 나타나면서 상한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3.15% 상승해서 95,100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제약 바이오주들의 급등 양상이 이어지면서 대웅제약도 최근 들어서 5월 달에 주가의 급등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좀 가파르게 단기간에 오름폭을 보이다 보니까 일시적인 차익 매물과 더불어서 좀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자체는 여기서 꺾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 이런 제약주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모바일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여타 테마주 업종들이 상승을 많이 보였었는데 대웅제약은 여기서 좀 단기간에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에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 정도의 주가의 조정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틀 연속 주가의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직전의 고점 정도의 매물대는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일단 피인수됐다는 이런 재료 자체가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매기가 강하게 쏠리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단기간에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에서 조금 더 보유 전략을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웅제약은 지금 들어가면 역시 비싼지요? 지금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비싸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 이미 좀 많이 떠올랐던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월 15일 날 또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제약주, 테마주들의 어떤 급등 양상에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테마주들이 조정 양상을 보일 때 우리가 좀 저가권에서 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다른 여타 좋은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M&A로 인해서 굉장히 약점이었었던 파이프라인을 많이 보강했다는 평가가 있어서요. 이거는 그야말로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장착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도 대웅제약과 한울바이오파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홀딩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SK 살펴주셨나요? 네, SK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자체가 오늘 좀 강세 출발을 보이면서 6.7% 올라서 19만 1,000원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봉 차트를 좀 놓고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장기간의 주가 자체는 박스권 양상이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직전에 20만 원대 고점 자체를 13년 고점이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일단 흐름 자체는 오늘 좀 지수의 조정 국면 속에서도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일단 SK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장중에 눌림 조정을 좀 주는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중에 좀 출렁거린다고 해서 좀 매물을 쏟아내기보다는 조금 더 물량을 꼭 좀 쥐고 가시는 것이 추가 상승 흐름에서 이득을 더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SK는 어느 정도까지 눌리면 역시 매수가 가능할까요? 장중에 크게 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9만 원 정도 선이 좀 깨어지는 측면이라면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가는 전략 자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SK 오늘 자회사의 신약 개발 얘기 나오면서 사실 수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미국 쪽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자회사 지분 100%를 들고 있는 SK 오늘 19만 원 아래쪽까지 떨어지면은 한번 사볼 수 있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화수목금 내내 올랐었거든요. 그것도 상한가 행진이었었는데 지금 2달간 백소 제품 일단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급락세로 출발하는 듯 했었는데 현재는 플러스 9%로 지금 다시 급등세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내추럴 엔도텍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녹십자가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일동제약 지분을 전량 처리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주 역시 녹십자, 일동제약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추럴 엔도텍부터. 예. 자, 이 종목 어떻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위험에다가 모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좀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요. 회사에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전량 폐기 처분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전량 회수 조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추세적 전환으로 자꾸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많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그들의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세력들과 맞물려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수건 돌리기죠. 폭탄을 누가 가져가서 터뜨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하한가로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이런 종목에서 승부를 하는 것은 정말 모험 투자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변형 매매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변형 매매에서 얻은 수익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강조를 드렸죠. 폭탄을 선물 받는 것과 똑같다. 결과적으로 그 선물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앞으로 향후 주식 투자에서도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회사는 충분히 지금 악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재 소멸이 아니고요.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가짜 제품을 팔았다는 것은 결국은 퇴출 위기에도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잠시 들어갔다가 거래 정지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쳐다보지 않는 쪽이 맞지 않나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렌도텍 매매하지 말자 얘기셨어요. 오늘도 뭐 2달간 제품 사실 생산 안 한다라는 소식이 급락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출발했다가 급등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뉴스에서 정확히 움직이고 그런 종목도 이미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녹십제하고 일동제약 얘기 한번 들어봐죠. 그 전에 한번 이런 얘기 살짝 해주셨던 얘기 기억이 나요. 예. 일단 녹십자가 이제 일동제약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녹십자가 지금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것을 뭐 어떤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더불어서 급락이 지난주 금요일 날죠. 급락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상존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녹십자가 아직 완전히 처분한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오히려 그들이 취득할 확률이 높다는 것. 지금 일동제약은요, 굉장히 기업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경영권을 방어해야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동 후디스죠. 결과적으로는 영유아용품에 대한 매출이 급성장세에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일동 생활건강입니다. 여기서 지금 렌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렌탈 사업을 많이 했던 회사들 쿠쿠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코웨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가들은 굉장히 실적도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주가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동제약이 후발주자로 참여했습니다만 일동제약적인 부분 그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이 떨어진 즉 이게 지금 지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굳이 차익 실현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급락이 나왔죠. 나오기 전에 이미 25,000원대에서의 익절가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익절가를 지키지 못하셨다면 오히려 지금은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 오히려 추가 매수적 관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결과적으로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 본다면 23,000원 이하대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 요거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특징주 얘기 중인데요. 시장이 급락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2,100을 붕괴시킨 건 13거래일 만이고요. 지금 코스피는 2,100 깨지고 90까지 깨져서 2,086.73%를 마이너스 1.33%입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0분. 문제는 시장 얘기를 잠깐 일단 다 끊고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것이요. 5월 초 저점인 2,080선대 초반 그 정도를 지금 막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61선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이 반등하다가
약간 주춤하더라도 전 저점까지 건드리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그 부근을 지금 터치하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멘토님은 오늘 빠지면 좀 사자란 입장을 보여주셨었는데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 먼저 김태환 멘토님이 지금 시장 역시 급락하는데 매수해도 된다고 관점이신지 여쭤봅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난주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면서 실전 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양시장 모두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관점인데 일단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번 조정 자체가 단기간에 좀 주가 지수가 좀 많이 올랐다. 네. 종목별의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측면에서 차익 매물들을 좀 출회할까라는 그런 측면의 시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메르스와 관련된 여타 외생 변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지수의 조정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직전 저점을 일단 깨고 나서 가파르게 흘러내리지는 않겠지만 이번 조정 자체는 주중반 정도까지는 수급 흐름을 좀 보고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좀 우리 조정의 어떤 그 관점에서 매수 시점은 조금 더 늦추는 것이 일단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좋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저점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는 있는데 뭐 여기서 와장창 깨질 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멘토님은 여전히 80선대까지 내려갔지만 매수해도 좋다 관점이신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투매죠. 결과적으로 보면 공포심에 의한 투매인데 뭐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밀려 내려올 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보자는 것이죠. 돈의 방향성이 결국은 한쪽으로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들이 갑자기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도까지 돌아서면서 시장의 투심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투매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악재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거나 이미 시장에서 맷집이 생겼죠. 특히 그리스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맷집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굉장히 맷집이 생길 만큼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요. 그들이 하건 안 하건 결과적으로 지금은 위험 자산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시장적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차분히 대응하셔야 될 그런 장이다라고 놓여지고요. 외국인들의 단기 이탈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단기적 자금들이 지금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은 한머니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기적 자금이죠. 그런 부분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들어온 외국계 자금들은 여전히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 시장을 너무 투매는 또 다른 기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신용 대차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초 어떤 약세적 흐름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긴 관점에서 본다면 상승 가닥의 유지니까요. 오히려 조정시 짧은 단기적 관점에서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그리고 또다시 시장의 급등이 나오면 분할 매도적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지금 0.5% 정도밖에 빠지지 않는 것에 비해서 물론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마이너스 1.3% 2080선대 초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괜히 잘 가던 코스닥까지 지금 같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700선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삼성전자가 130만 원이 지금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메르스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앞서 잠깐 김태환 멘토님이 해주셨는데 그쪽 관련주들 오늘 많이 부진하긴 합니다. 한번 쭉 묶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메르스 환자가 지금 밤사이에 3명 더 감염자가 추가되면서 18명 늘어났다고 하죠. 잠복기가 최대 한 2주 정도였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보건당국은 이번 주에 3차 감염자가 나올 것인지 이것이 고비가 되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행 무서워서 한국에 안 오고 또 안 간다, 못 나가게 하니까요.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지금 이틀 연속 급락하네요. 네, 예, 항공주도 안 좋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여행주 같은 경우 하나투어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조금씩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막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물량을 좀 과도하게 쏟아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시장 자체가 어차피 하는 이슈가 드러나면은
시장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실제 좀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항공주뿐만 아니라 또 하나투어, 모두투어, 여행주 같은 경우가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핑계거리가 좀 필요했던 그런 장세였는데 메르스 같은 공포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동안 좀 수익을 보았던 측면에서 차익 매물들도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주나 또는 이제 같은 여타 이제 메르스 관련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쉽게는 우리가 좀 단기간에 접근하기보다는 좀 이번 조정 자체가 어느 정도 밀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저점이 좀 확인되는 시점에서 저가 매수로서는 관점 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우리가 흘러내리는 측면에서는 좀 양날의 칼처럼 손을 좀 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공주는 어떤가요? 또 간밤에 유가도 급등했었어서 항공주는 이래저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200일선까지 어쩜 이렇게 급하게 밀릴 수가 있나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4% 급락을 하면서 38,800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6%. 조정을 받으면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조정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 6% 조정을 받으면 6,48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급등을 하면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항공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메르스까지 겹치면서 이중 악재로서 주가가 좀 밀려내리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손절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그 5월 말경 정도에 매수에 가담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등 시 그리고 낙폭을 좀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저점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신규 매수 관점도 아까 서두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정 자체는 가파르게 지수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장세라기보다는 단기간의 충격에 의해서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중반 이후에 저점을 확인한 시점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에 가담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떨어지는 칼날에 괜히 손대지 말자라는 얘기 계속 유지해 주셨습니다. 메르스 확산 우려에 백신주 오르는 거 당연지사일 텐데요. 오늘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요. 이 메르스 검출 키트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신빙성 있는 얘기이고 이 자체 기업의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얘기인지 이 부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예멘토님은 뉴스 읽어주는 남자 코너에서 관련주는 사실 진원생명과학밖에 없다는 관점이셨었거든요. 바이오니아는 진정한 관련주가 맞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예, 바이오니아가 검출 키트를 생산한다. 자, 이것이 과연 진짜 진실에 대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루머일까요? 이런 부분을 일단은 저는 루머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로 이걸 먼저 잡아보자고요. 과연 우리가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국내 업체가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없다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것이 루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이러스를 연구를 해야만 이 바이러스 검출 키트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바이오니아 같은 회사는 즉 예방의학 쪽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예방의학 쪽으로 이 바이오니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체세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방의학이 진단키트, 뜬금없는 진단키트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결과적으로 보면 진단키트라기보다는 이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바이러스에 관련된 진단키트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저는 루머에 가까운 얘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바이러스 연구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 동사의 성격이죠. 이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좀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원래 루머가 돌고 그다음에 지금 약세장이 펼쳐지면 한쪽으로 테마 쪽으로 몰리게 돼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테마에 대한 급부상하는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단키트 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연구하는 체세포 쪽 연구 관련해서 이런, 메르스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된다면 모를까요? 그 외에는, 저는, 진단키트 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의 체세포를 연구한다. 이것까지는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연구 자체는
금지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 면세점 입찰 마감이 6월 1일 바로 오늘까지인데요. 입찰 마감을 바로 코앞에 두고 키스트가 출사표를 던졌다고 해요. 시장을 좀 안 도와줘서 음봉으로 바뀌고는 있는데 일단 강세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다날 전자결제 관련 대표주죠. 자사주 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지금 개파락이 동반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가 주식을 좀 정리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 이때가 기회다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꽤나 몰려있는 상태로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얘기도 끝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김 멘토님. 네. 조금 전에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악재 같은 경우는 최고 1등은 뭐 아무래도 실적이겠죠. 네.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이제 악재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주주와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매물화가 되면서 추리가 되기 때문에 악재 중에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그 대주주, 최대주주의 매각 같은 경우는 보통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매물을 좀 많이 쏟아내면서 네. 시장을 이제 떠나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좀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인데요. 일단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점 사업권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소폭 이제 반등을 주면서 5,250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일단은 면세점 사업 진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키스트가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지만 이번 반등의 흐름폭은 일단은 그다지 크게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시점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6,000원 정도 선에서 단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단기간에 좀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흐름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주가 자체가 만약 면세점의 사업에 성공을 한다면 단기간에 주가는 좀 출렁이면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날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물론 다날 같은 경우는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그런 네. 얘기인데요. 물론 시장에 충격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물량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으로도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네. 이미 주가는 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시장의 조정과 함께 8%나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대 주주 최근 거래소시장에서 최근 그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연간 한 50개 정도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주주 그리고 모럴 해저드적인 측면에서 시장은 상당히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횡령, 배임 같은 경우 여기다가 최대주주나 임원들의 자사주 매각 이런 것들은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좀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물론 다날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시간에 대량 매매를 한다지만 자사주 같은 경우에 매각을 통해서 물론 이제 공장 정신이나 네. 또는 이제 사업의 운영에 들어가는 자금으로 쓴다면은 뭐 긍정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다날 같은 경우는 조정 여파에서 지금 현재는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조정 이후에 반등을 좀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지분 매각이나 또는 여타 자사주 매각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저한 그런 흐름을 보인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릴 수는 있겠지만 네. 이와 같이 조정을 받는 장세 속에서는 아무래도 조정을 좀 더 깊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파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은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장중에 낙폭이 좀 축소가 된다면은 물량을 줄이는 전략이 네. 일단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1% 안쪽의 낙폭, 20포인트가 채 안 되는 낙폭, 2080선대 초반, 중반까지 갔었다가요. 2095포인트까지 빠르게 올라옵니다. 한 9시 한 20분서부터 한 10분, 15분간 급하게 밀렸었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국면인데요.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조금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화장품주가 좋지 못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 것 같은데 메르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안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역시 연결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화장품주 밀리는데 사도 좋을지 관점 한번 여쭤보겠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최대 주주죠. OC의 지분 매각이 긍정적이다 평가 속에 상승합니다. YD 온라인의 신작윤 최근에 구글 플레이에서 신규 1위 목록에 올라가 있거든요.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갓오브 하이스쿨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인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밀리는데 사도 될지 관점부터 여쭤볼게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악재라는 것이 어떤 화장품주 전체 업황의 고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결과적으로 여행객이 감소한다는 것. 지금 화장품주가 올랐던 요인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요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화장품을 많이 샀죠. 그러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기대감이 지금 당분간은 좀 꺾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메르스가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는 네. 이런 화장품주에 대한 접근을 조금 피하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수익이 크게 나셨다면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적으로 보면 종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순환 매적 차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기술적 차원이 아니고요. 순환 매적 차원에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다면 지금 굳이 화장품주를 악재가 발생했는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들고 가는 전략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OCI 머티리얼즈 한번. OCI 머티리얼즈, 예. OCI 지분 매각을 어느 정도 했다는 이 소식은 당연히 이 동사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OCI가요, 계속 아직 태양광 쪽에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 그 큰 태양광 업체 하나가 한에너지라고 하죠. 그 회사가 네. 좀 자빠졌습니다. 그죠?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지금, 유동성 위기까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이렇게 큰 업체가 자빠졌으니까 당연히 치킨 게임이 끝나면서 좋아지지 않겠냐. 그건 그 향후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또 무너지면서 쏟아져 나올 저가, 폴리실리콘이라든가 태양광, 이제 부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때고요. 중국이 참, 우리 6.25 때도 인해 전술로 밀어붙였습니다만, 태양광 쪽에서도 인해 전술로 밀어붙입니다. 하나가 자빠지니까 더 큰 대형 업체들이 또,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광 가격은 좀처럼, 좀 돌아오기 힘들지 않나. 아직까지는 치킨 게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그 지분을 파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OCI 머티리얼즈의 어떤 상승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팔아야 될 구간은 아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15만원대까지는 일단은 들고 가보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은 접근 자체는 할 구간은 아니고요. 보유하신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15만원까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 서울경제TV에서 42,000원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죠. 그리고 나서 급등세가 계속, 그 이후로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주식은 장기 투자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드릴 게 YD 온라인인데요. 저도 이 게임을 사실 안 해봤습니다. 이 게임이 어느 정도 재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YD 온라인이 전 고점대 영역에서 지금 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신규 접근하기는 접근도 못합니다. 지금 상한가에 박혀 있어서. 그런데 이걸 내일 급하게 따라붙는 전략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게임이라는 것은 흥행이 되면 그 지속 가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익절가를 잘 높여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세가 굉장히 크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따라붙다가 만약에 5% 내지 급락이 나와도 익절가는 하지 않았지만 따라붙으신 분들은 불행하게도 손절을 하고 가면 손절하는 순간 또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신규 접근은 금지, 그리고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가를 높여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여행주별로 좋지 않다 항공주까지 메르스 관련해서 언급을 좀 드린 바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카지노, 중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여기서 이 분위기에 카지노 하겠습니까? 우려 때문에 카지노주 안 좋고요. 호텔 신라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레저주, 유후코 관련해서 인바운드 수요가 기대가 되는 관련 섹터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두 분께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예 멘토님 말씀 마치셨으니까요. 김태환 멘토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변동성 확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코스닥도 약간 진정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전고점을 뛰어넘을 만한 반등도 못 주면서 또 크게는 안 밀리지만 출렁이면 많은 언제까지 좀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까요? 아까 서두분은 잠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핑계거리가 생기면
좀 겁을 집어먹기가 사람 심리죠. 심리다 보니까 이 같은 시점에서 기관들의 어떤 흐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흐름, 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이런 것들을 어떤 핑계거리 삼아서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예전에 상장회사의 IR 전문가로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거의 하루에 5건, 6건 이렇게 만나는 정도 있는데 하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IR을 할 때 가치 투자를 전문하는 운용사에서 매니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우리 회사에 대해 기업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2년, 3년 후에 흐름은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테마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종목별, 업종별 그리고 또 차별화된 흐름도 많이 나타났지만 좀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번에 조정 이후에 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저평가된 종목, 가치주 위주의 저 순환매의 흐름에서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이번 조정 자체가 그동안 수익을 내지 못했던 우리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돈이 많으면 이제 좀 기다렸다 사면 좋은데 다 물려 계시면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려있는 종목을 탈출 좀 해야 싼 것도 사고 할 텐데 다 자르려니까 너무 눈물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멘토님, 다시 전략 들어보죠.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서울경제TV에 예병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시장은 변동성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는 곳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도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부분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또 분할 매도죠. 결과적으로는 방망이 짧게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요 관점 계속 기조를 이어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목적으로는요. 종목별 장세가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에 접근하시는 것이지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수도 역시 윗방향에서 추세를 꺾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의 방향성적인 부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마치신 예멘토님의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스 예병군 멘토 김태환 멘토 돈 말씀 들어봤습니다. 급락하는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락했던 시장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반갑지가 않죠. 변동성 확대에 개인분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 있을 줄 압니다. 증권사의 전략 한 대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요커 관련주 조심하자 하셨습니다. 딱 들어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관련주 모두 급락하고 있거든요. 정의훈 팀장님의 이번 주 해외 지표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챙겨봐야 된다.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어떤 대외적인 이벤트들 있고요. 결과물들 많이 나올 겁니다. 첫 주기 때문에요. 김연겸 팀장님은 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포트폴리오를 약간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그리스 관련해 타협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변동성은 크다 하셨습니다. 현금화 전략 유지해 주셨네요. 오늘은 특별히요.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해외 지표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가 주목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분인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GDP 부진 또 그리스 우려 있습니다만 메르스 공포 때문에 시장이 조금 전에 크게 밀렸다가 올라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메르스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요. 지금 메르스 관련한 그런 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이 메르스 관련한 피해주로서 이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요코 관련주들은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이제 해외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그룹주 쪽으로 워낙에 이제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왜곡된 그런 좀 현상이 있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삼성그룹주 쪽으로의 그런 수급 쏠림 현상이 좀 풀리는지 여부와 함께 역시나 이제 외국인의 재차 순매수 유입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해외 지표라든지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라든지 이러한 여러
여러 가지 좀 지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좀 안정적인 좀 순매수세가 재차 유입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이 무엇보다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그 안정적인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라면 역시나 유동성, 즉 그 외국인의 좀 유동성이 좀 유입이 돼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음 주 만기일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30%로 지금 시장 그 변동폭이 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 시장으로 투자 접근이 좀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재차 유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투자에 나서는 게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720포인트 정고점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20포인트가 지금 돌파된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그 안정적인 좀 대형주라든지 그리고 기존 주도 섹터 위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짧게 방망이를 잡자라는 얘기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주 사느라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우리 시장 사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는데 그런 외국이 끝나면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수급을 잘 봐야 된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물시장 맥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가가 262 이상이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260도 깨고 있네요, 지금. 네네. 네, 전략 측면에서 아주 짧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 1차 저항선이 263, 상승 2차 저항선이 265, 하단 1차 지지선이 258, 하단 2차 지지선이 25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260 이하에서 시작해서 상승 시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일봉상 5일 이동평균선 이하에서 마무리되며 중기적 하락 장세의 선박을 예고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은 260.40을 시가로 장개시 이후 내내 하방 장세를 연출 중이며 하단 1차 지지선이 258에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명목상 잠시 하락 시세의 지연을 일으키는 정도의 지지 정도이며 제대로 된 지지는 255 가격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늘이 하락 장세의 시작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255까지는 포지션을 하방으로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특징으로는 개인이 주식, 선물, 옵션 모든 포지션에서 매수를 취하고 있으나 기관과 외국인 모두 주식에서는 쌍프리징 매도 중이며 기관이 옵션 수급에서 좀 강하게 상승을 막고 있는 모습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1포인트 정도의 작은 반등 정도만 나올 예정이니 저가 대비 0.5포인트 이상 반등 올라올 시 매도진이 적기로 보고 매도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장단기 거래자 모두 유리하며 수익 거래자분들은 255까지 홀딩 전략 사용하시면 좋겠고 단기 거래자분들도 지속적인 매도 포지션을 취하시면 수익 거래에 좀 유리하시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가격이 저가 대비해서 약 1% 정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매도 잡기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잠시 좀 내려왔다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매도 잡으실 신규 포지션 잡으실 분들은 258 위로 잠깐 올라오면 매도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258 깨져 있는 시점인데 아마 255까지는 밀릴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단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시작과 더불어서 변동성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든 아침입니다. 메르스 확산 우려 때문에 관련주들의 급락이 오늘 시장을 급락시키고 했었었는데요. 일단 반등을 주고는 있어요. 잠시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오늘 조금 전에 함께 해주셨던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님이 출연해 주실 겁니다. 중소형 가치주를 특별히 골라주실 거라고 하는데 예전에 IR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멘토님입니다. 때문에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코스닥이 한 714
10선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시점 중소형 가치주 11시에 알려드립니다. 종목 우선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증시 탑5에 다시 만나기로 하죠. 출발 증시 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